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법이다. 뇌에 골다공증 걸린 꽃게들은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라고 만든 법이 최저임금법이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고 최저임금법을 도입했다는 것은 개소리에 불과하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국과 터키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명시된 국가다. 그 외의 국가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거나 보장한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만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개소리는 당신이 무식하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명시되기도 전에 관습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이었다. 최저임금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지급하던 수당이었다. 일주일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관습적으로 지급하던 수고비였는데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노동법에 명시한 것이다. 즉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일주일 동안 착취하려면 수고비라는 미끼 상품으로 노동자를 유혹해야 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차수당도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한 달 동안 착취하려면 수고비라는 미끼 상품으로 노동자를 유혹해야 했는데 이를 월차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수당도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1년 동안 착취하려면 수고비라는 미끼 상품으로 노동자를 유혹해야 했는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당신에게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면 당신은 안정된 임금 노동자가 된다. 하지만 미개한 개돼지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이 많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100만원인데 수당은 200만원인 곳이 존나게 많다. 해계한 항목으로 된 수당이 존나게 많다. 노동자의 요구는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하라. 하지만 근로자는 수당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그래서 노동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를 노노갈등이라 한다. 노동자란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다. 근로자는 국가의 기업에 종속되어 지지라면 짓고 처먹으라면 처먹는 노예를 근로자라고 한다. 근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는 뜻으로 근로정신대가 있다. 노예의 3대 덕목은 첫 번째 근면, 두 번째 성실, 세 번째 복종이다. 노예들이 하는 말이 있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지도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이다. 내가 하는 짓은 국가 발전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짓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미개한 개돼지들아, 생산수단이 없는 자를 무상계급이라 하고 생산수단이 있는 자를 유상계급이라고 하는데 유상계급이 무상계급을 착취하려고 기본급은 낮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 노동자에게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뇌가 빈 노예 인증을 하는 것이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유상계급의 노예로 전락한 놈을 근로자라고 한다. 그나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하여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놈이 있는데 이들을 뿌띠부르주아라고 한다. 뿌띠부르주아는 작은 자본가라는 뜻이다. 작은 가게도 가질 수 없고 오직 몸뚱아리 하나가 전 재산으로 가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놈이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어 충성하는 놈을 근로자라고 한다. 국가와 기업과 개인에 종속된 노예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며 기업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노예적 관념에 빠진 놈을 근로자라고 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근로자에게 계사료를 지급하고 애견훈련소에서 근로자들은 특별훈련을 받는다. 애견훈련소 특별교육을 받은 노예는 잘 짓는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월급이 깎여서 굶어 죽는다.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한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함으로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그만하자. 내가 말했다. 지금까지 회사가 어렵다고 안 한 적이 있었나? 1945년 해방 후부터 기업은 언제나처럼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 그렇다면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망했어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면서 당신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대한민국은 멸종될 위기에 빠졌다. 당신의 기본급은 매우 낮고 수당은 매우 높다.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만근수당은 당신을 착취하려고 만든 수당이고 과로사를 유발하기 위한 수당이다. 지금까지 위에 글을 쓴 것은 만근수당을 설명하려고 쓴 글이다. 근로기준법에 없는 만든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곳이 존나게 많다. 99.9%는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만근수당의 예를 들겠다. 26일을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만근수당이다. 당신이 26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으므로 27일을 일한 것과 같다. 월차수당까지 포함하면 28일을 근무한 것과 같다. 성실수당이라는 이상한 수당도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성실수당까지 포함하면 29일을 일한 것이 된다. 직장 동료는 26일을 근무하고 29일치 임금을 받고 당신은 25일을 근무해서 25일치 임금만 받았다. 여기서 단 하루 차이로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므로 26일을 근무하려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하고 결혼기념일에도 일을 하고 부모님 생신에도 일을 한다. 이 지랄을 하다가 어느 날 과로사로 죽게 된다.
노동선진국은 위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데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은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당제를 폐지하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지저댄다. 너희 노동운동하는 놈들이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미친놈이라고 비난하는데 비난 수위가 살인적이다. 뇌에 골다공증 걸린 노예들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수당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노동조합에 요구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어용노동조합으로 옮긴다. 자본가가 만든 노동조합을 어용노동조합이라 한다. 어용노동조합의 어는 어명이요 할 때 어자로 임금이 명령을 내릴 때 어명이라고 한다. 어용은 임금이 만든 노동조합을 어용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아무튼 유상계급이 무상계급을 효율적으로 착취하려면 기본급은 낮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높게 지급해서 노동력을 최대치로 착취한다. 내가 늘상 노동운동하는 놈에게 하는 말이 있다. 적의 생각을 읽으면 지장이고 적이 나의 생각을 읽으면 용장이 된다. 용장은 용감히 싸우다가 죽는 놈이다. 그러니 노동운동하는 놈들은 자본가가 돼야 한다. 자본가가 돼야 자본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노동운동하는 놈은 지장이 되어야 한다. 용장은 조합원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미련한 놈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이 글을 여러 곳에 수십 번을 업로드했는데 그때마다 뇌가 빈 놈들이 나는 노동자인데 자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너나 자본가처럼 생각해서 자본가의 생각을 읽어라.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나와 동지가 될 수 없는 놈이니 너와 관계를 끊겠다고 개지랄을 하고 떠나왔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그래서 이놈은 자본가와 협상할 때 회사가 어렵다고 자본가의 협상안을 통과시키고 임금을 동결시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묵인한다. 즉 머리가 없으므로 자본가에게 이용만 당한다. 마지막으로 거듭 이르노니 적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용장이 된다. 용감한 장군은 적의 꼬임에 빠져 죽음을 당한다. 적의 생각을 읽는 장군을 지장이라고 하는데 적의 생각을 읽는 자는 나와 조합원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5등급 국가다. 노동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한국은 최하위의 노동등급으로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등급 국가의 임금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은 존나게 많다. 기본급은 100만원, 수당은 200만원이다. 어용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자본가에게 협조하는 노동조합이 많다.